도시락 반찬 못 싸왔어? 나? 멸치. 진짜 너 맨날 멸치만 싸면 어떻게 소세지 싸우고 야, 그래야지. 니네 집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아. 너 못 야, 싸웠는데.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계란 싸우잖아. 나는 요즘 나 좀 해이해졌어. 야, 조영구 일어나. 일교식도 자고 그래. 너 일어나. 일어나. 무슨 일 안 했어.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셨다. 오셨다. 선생님. 야, 오셨어. 야, 영구야. 영구야. 수업 끝났어? 앉아. 조씨. 예. 선생님 오셨다. 자, 다들 차려. 경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은 신세계다입니다. 오. 술집은 신세계이다. 자, 당연히 연애죠. 연애는 네, 신세계다. 연애는 신세계죠. 결혼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박수 학생은. 자, 사랑은 신세계다? 사랑은 신세계다. 이성에 공부하라는 한참 거 안 관심이 하고 진짜. 많습니다. 누구 네.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하는 거? 네. 선생님. 지금 처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세계 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황정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황정민 그리고 드보르자. 저 선생님 드보르작 원래 생각했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나서 얘기한 건 무효예요. 예. 자, 드보르작. 선생님, 네. 지금 영구는요. 네. 드보르작이 누군지 몰라요. 선생님 그리고요. 선생님 바지가 왜 그래요? 왜요? 되게 신세계스럽게. 깜짝 놀랐어요. 걷어 입으셨어. 얻어 입었다고 했자. 나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자꾸 대드네요. 자, 저는 오늘 이제 신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무엇이 신세계인지 네.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마다 자기의 신세계가 있죠. 저는 제 첫 신세계는 초등학교 들어갔던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좀 일찍 들어갔어요. 2년 일찍. 왜냐면은 이제 그게 뭐 음력이 뭐가 바뀌고 뭐 예전에 그런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돼서 그래서 2년 일찍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애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학교도 못 찾아가고. 힘들었겠다. 네. 그래서 그때 충격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방송국 처음 들어와서 일했을 때, 그리고 아니면은 또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시댁에 바로 갔을 때, 아니면 뭐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딱 섰을 때. 그러니까 삶의 신세계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미국을 가고 러시아를 가는 것만 신세계가 아니라 지금도 저는 이 카메라를 보고 말하라는 게 저한테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어색하니까 이제 스태프분들이 계속 카메라 보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카메라 보고 저를 볼 얘기하십시오. 때 신세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익숙하게 하던 게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보기엔 신세계인 것 같아요. 나는 친정이 익숙해요. 근데 어느 날 시댁이라는 신세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는 아직 총각인 게 익숙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기대도 있지만 그렇죠. 약간의 고생길이 열리죠. 자, 개인을 얘기하지 말아요. 개인을 얘기하지 말아요. 조영구 학생. 자, 이제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총각인 거죠, 우리 김승희 학생은. 네. 그러면은 결혼이라는 신세계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의 그 감정이 들어요? 근데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편안하고 익숙한 거를 좀 포기하고 뭔가 맞춰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맞춰 사는 모습을 봤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가히 잘 안 맞아요. 그렇죠. 한 평생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지,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할 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과연 이걸 나를 희생하면서 맞춰 살 수 있을까? 있을까? 그렇죠. 이 모든 감정을 드볼작이 신세계로부터라는 자기 교양곡에 되게 잘 담아놨어요. 그 사람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을 그 교향곡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멜로디가 이거예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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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니에요, 조용해요. 거기서 트로트가 느낌이 나잖아요 지금. 빠밤. 자, 조용해요. 제가 해볼게요. 선생님이 할 거예요.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이거 어디에서 나온 영화인가요? 조스! 그렇죠. 아, 조스. 그럼 조스를 보는 게 신세계예요? 너무 무지해요, 조씨. 우리 조영구 학생은 너무 무지해. 선생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신세계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느꼈던 많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치 저기에서 조스가 나와서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표현했다. 두려움이구나. 두려움. 자, 이 음악에서 두려움이 느껴지나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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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김승희 학생. 그 다음 음악이 이거예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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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따단 딴딴 따다단 딴딴딴딴 따단 따란 따라단 주연 선배님 입장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음악이에요. 제가 보기에 결혼은 지금 두렵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따단 따단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또 결혼해 보면 딴딴딴딴 따란 딴딴딴 따단 이런 음악이 펼쳐질 거예요. 아, 결혼해서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 이렇게 돼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후회한다 하지 말 걸 왜 했을까 맞아. 영구영 받는데도 왜 했을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안에 음악 안에 정말 그걸 잘 심어놓은 거예요. 두려움도 환희도 그리고는 또 제 2악장에 보면은 고잉 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때는 잉글리시 혼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악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죠. 따라라리리리 따라라리리 친정에 가고 싶다 결혼을 왜 했을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시댁이 싫구나. 근데 또 거기에서 또 그 아름다운 선율에서 또 다시 뭔가 단조에 슬프고 두렵고 스산한 느낌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인간의 신세계를 가장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신세계는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갱년기는 갱년기는 신세계다. 갱년기는 신세계다. 자, 저는 갱년기라는 게 마음에도 있고 몸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갱년기라는 걸 되게 쉽게 설명하면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내가 장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장난이 된 거예요. 응? 자, 내가 몸매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장난이 심해진 거예요. 나 아가씨 때는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나 다른 남자에게 정말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에는 막 이렇게 넘어지면 다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넘어져 봐요. 그냥 사람들이 피난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가고 뭐 대박 이런 얘기하고 뭐 완전 아프겠다 저 아줌마 뭐 이런 얘기하고. 저도 그런 거 경험했어요. 있어요? 예전에 입사했을 때 정수기 있잖아요. 그거 물 갈면 막 선배들이나 남자 동료들이 와서 갈아줬는데 이제는 갈아도 힘 좋네 이러고. 자, 그런 때가 온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 들어온 아나운서들을 챙겨주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옛날 아나운서 이런 앤틱 아나운서는 챙겨주지 않는 날이 온다. 앤틱, 빈티지 이런 아나운서들은 챙겨주지 않아요. 네? 항상 뉴한 아나운서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챙겨주려고. 뭐 괜찮아, 뭐 방송 힘들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그럼 난 이제 뭐지? 예전에는 되게 사랑받았는데 이제는 좀 내가 좀 그러네. 내가 좀 힘들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질 않네. 좀 그렇다.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갱년기가 와요. 네. 어느 날 아버지가 서울에 오셨어요. 인공연고를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항에 제가 모시러 갔는데 얼굴이 이렇게 붓고 복수가 차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니 어떻게 연골이 안 좋은데 그게 복수가 차?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검진을 받으셔. 엄마가 돈 아깝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국 돈이 더 들어가고 아버지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검진을 받으셨어요. 결과는 대장암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연골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게 복수가 많이 차셨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얼굴은 너무 많이 이렇게 빵빵하게 부시고 몸은 다른 곳은 이렇게 말라 있으시고 작은 아버지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 방송하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방송 잡히면 아무리 부모님이 아프셔도 내가 그 방송하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또 강의가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못 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 아버지 뭐 진짜 암이시래? 엄마 목소리가 일단 안 좋으시더라고요. 창호가 너희 애비 암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엄마 그럼 왜 복수가 차신 거래? 그랬더니 응, 창자에 똥이 차버렸단다. 응. 관장해갖고 좋아져 버렸어. 응, 엄마는 복이 없다. 응, 엄마는 복이 없어. 이른이 넘어갖고 가부가 못 돼 엄마는. 응. 그래가지고 관장하고 좋아져 버리셨어요. 다행이지. 얼마 변을 못 다행. 보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변을 자꾸 못 보시니까 그게 장내에 노폐물이 차면서 이제 그게 뭔가 이렇게 독으로 부으신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이제 병원에 아버지가 입원을 하시고 이제 연골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느 날 삶의 갱년기가 오면 이 삶을 갈아야 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을 새롭게 이식하듯이 내 마음이 힘들면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 때가 와요. 그게 전 갱년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내 잘난 맛으로 살 수 없는 때가 와요. 마치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일종의 꽃인데 꽃이 떨어지면 슬프거든요. 내가 전에 인기 있었는데 나 인기가 없어졌어요. 강연을 많이 불렀는데 강연을 부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죠. 네. 그런데 사람은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힐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랬어요. 꽃은 자존심, 열매는 인격. 그래서 사실 사람은 늘 꽃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갱년기가 온다는 건 마음의 꽃이 떨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잘 나갔는데, 나 뉴였는데, 이젠 자꾸 앤틱이 되고, 이제 정수기 가는 것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힘세네, 어마어마하구만, 살아있네, 막 이런 거 하고. 전에는 그런 농담 나한테 감히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여자로서 자존심 상한 농담도 많이 듣고 시청률도 안 나오고 뭔가 강연도 덜 들어올 수 있고 노래도 안 되고 노래는 처음부터 안 됐잖아요. 노래도 안 되고 예? 어머니들 그런 날이 오시죠? 예, 그런 날이 오신다고요. 전에는 내가 조금만 일해도 남편이 뭘 도와주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예.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아주 젊었을 때는 당신 힘들지 그랬는데 이제는 여보 나 힘들어 당신만 힘드냐? 당신만 힘들어? 다 힘들어. 세상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냥 죽겠다 죽겠다고 죽지도 않아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은 뭔가 내 자존심의 꽃이 점점 떨어져 가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참 속상하고 섭섭하고 애 키워봐도 소용이 없구나. 남편은 원래 소용이 없었구나. 도대체 내 낙은 뭐냐.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마음이 들 때 제가 보기엔 연골을 이식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연골을 이식하면 삶의 연골을 이식하잖아요. 아프기 시작한대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사람 몸에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몸이 외부에 새로 인식된 것을 자기의 걸로 인식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아버지는 그 물리치료를 안 받으시겠대요. 왜 안 받으시겠냐 했더니 아파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통제를 하루에 12대, 11대씩 맞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프면 하루에 2대 정도를 맞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어머니 말씀 안 들은 지는 60년째예요.
역사와 전통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머님 말씀 들으면 돌아가시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들으니까 그래도 아들 말이면 들을 줄 알고 저보고 장호가 네가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 잘 해라. 진통제를 좀 덜 맞고 그걸 저기 물리치료를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뭐 제 아들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무슨 아들 말을 듣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물리치료를 좀 하세요. 그래야지 외부의 것이 아버지께 된대요. 그랬더니 뭐 이놈아 진통제 갖고 와 진통제.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또 막 욕을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엄마도 이제 내일 모레 여든인데 거기 병원에 가가지고 저기 간호사 선생님 저기 진통제 한 대만 놔주시오 진통제. 그랬더니 할머니 벌써 12대 맞으셨어요. 후유증 남는다고 몇 번 말씀드립니까?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러면 진통제가 안 되면은 링게르에다가 수면제를 한 통 부숴주셔 수면제. 네. 병원에 코미디언 할머니 왔다고 솜이 짱 나는 거예요. 엽기적 할아버지와 코미디언 할머니가 부부인데 그 할머니 아들은 강사인데 이 소문이 이제 짱 난 거예요.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 아버지가 정말 후유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아버지가 식욕이 워낙 좋으셔서 병원에서도 외부 음식을 사다가 이렇게 드셨었거든요. 그런데 식욕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루에 그 두유만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희한하게 어떤 브랜드의 두유만 드셔요. 다른 건 아예 안 드시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시더라고요. 큰일이다. 저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내 삶이 어느 날 내 마음의 관절이 다 닳아서 새로운 관절을 이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 자존심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자존감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자존심으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자존감이 이식이 돼도 몸은 자연스럽게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프면 아픈 걸 감수하면서 마음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아픈 게 싫어서 진통제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진통제가 뭘까요? 주로 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예? 그리고 또 뭐 담배. 아니면 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우리 각자의 그 뭐가 있다고요. 나의 그 진통제. 이 갱년기를 이기고 싶어서 우리가 고통을 이기고 싶어서 그래서 보통 주부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쇼핑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주로 보면요. 자극적이거나 단 음식을 드신다고. 아니면 튀긴 거. 네? 맛있어. 너무 열받아. 아우 난 너무 열받아. 두유라도 갈아서 마실까? 이러진 않는다고요. 그렇죠? 갈지 않아요. 네. 너무 열받아. 녹즙 마실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도. 너무 열받으면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떡볶이, 밥 비벼 먹는 거, 밥 고추장 매운 거. 듬뿍 넣어서 그렇죠. 밥 비벼 치킨 시켜 먹고. 치킨. 치킨. 자, 그때는 주로 튀긴 거, 그렇죠. 매운 거, 짠 거, 뜨거운 거, 달달한 거. 주로 사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얼른 넣는다고요. 사람. 네, 맞아요. 자, 그게 한두 번은 좋죠. 근데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더 안 좋아지셔 버렸어요. 여러분 이 강연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뭘로 내 진통제를 삼고 있는가?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정말 아프면 한두 대는 맞아라. 아하. 근데 자주 맞으면 근본적인 힘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니 아프시더라도 본인이 물리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갱년기를 넘기려면은요, 아프더라도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 갱년기야 힘들어. 자식이랑 사이가 안 좋아. 자식 새끼들 다 키워봐야 소용없어. 손자들은 더 봐줄 게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진짜 나 정말 몸도 이렇게 너무 안 좋아. 살도 많이 빠졌어. 허리가 36이야. 너무 많이 빠졌어 나 지금.
이거 다 헛살이야, 헛살. 제 허리가 36인데. 이 바지가 안 맞아요 지금. 어느 날은 그런 때가 오더라는 거죠. 저는 3년 전에 디스크 시술을 2번 받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되게 젊은데도 뭔가 몸의 갱년기가 되게 빨리 왔나 봐요. 제 생각에 몸과 마음의 갱년기는 어떤 사람이 되게 빨리 오는 것 같냐면 자기 몸이 안 좋은지를 자기 마음이 안 좋은지를 전혀 모르고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갱년기가 보통 사람보다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디스크는 재생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 인간의 갱년기는 어쩌면 재생이 안 되는 게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그 디스크는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젤리는요 딱딱해진대요. 아니면 이게 밖으로 삐져나오면서 옆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눌러서 고통을 느끼게 한대요. 그런데 이게 재생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일단 나온 건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근육을 훈련해서 이제는 앞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개인 그 트레이닝 하시는 선생님을 붙여서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갱년기를 극복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몸이 너무너무 좋으셔요. 여러분 요즘 아시죠? 그 트레이너 남자 선생님들 몸이 조각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얼굴이 또 잘생겼어요. 근데 너무 다행히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됐다.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러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 근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회원님, 김창욱 회원님. 그래서 제가 괘씸하다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저보고 이거를 똑바로 서서 이렇게 힙에다가 힘을 딱 주고 배를 안으로 놓고 이렇게 12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번 정도 가까이 하니까 못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하세요. 꼭 해라. 예. 그래서 제가 아니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씨라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아 씨.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욕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회원님 그러면 버티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버티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게 버텼는데 눈을 이렇게 딱 떠보니 12개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회원님 보세요. 저는요 제가 해드린 거 아니에요. 회원님 받쳐만 드렸어요. 근데 지금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면서 왜 안 좋아지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보통 운동은요 힘들게 하고 한두 개 더한 게 자기의 힘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운동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힘들면 거기서 그만해요. 그러니까 힘들게 했다는 것은요 몸이 따뜻하게 데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두 개 한 것만 다 선생님의 힘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힘들게 안 하고 힘들면 거기서 그만하니까 계속 운동을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개를 더 하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회원님이 힘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을 받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 가입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라고 아주 영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개월 연장을 했어요. 그 말에 혹해서. 근데 이게 갱년기를 극복하는 원리랑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갱년기는 제가 보기에 혼자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갱년기를 극복하려면 내가 새 힘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나 혼자서 하기에다가는 사고가 나는 일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짝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겐 누구이신 것 같으세요? 남편? 표정이 어두워지네요. 근데 갱년기 되면 막 그 갱년기 되신 분이 짜증도 내고 많이 이렇게 화도 내고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자꾸 멀리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도와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인디언의 친구라는 말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짐을,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사람. 그래서 사실은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친구의 개념인 것 같아요. 친구. 자, 근데 남편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난 저 사람의 짐을 지기 싫거든요. 난 조용구라는 사람의 짐을 지기 싫어요. 그러면 우린 친구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아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나 봐요. 그리고 회사 동료를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는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좀 진 거거든요. 자, 그 선생님이 제 짐을 좀 져주잖아요. 물론 저는 돈을 냈어요. 자, 저는 돈을 냈죠. 그러니까 친구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유료 친구, 무료 친구. 이 두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면 유료 친구에게라도 가야 돼요. 그렇지. 그게 의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게 정신과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게 전문 상담가이실 수도 있고, 그게 강연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무언가의 친구가 있죠.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는 우리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짐을 조금 져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나? 생각해보니까 딱 안 떠올라요, 진짜. 조용구 학생은 결혼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누구요? 제 아내입니다. 아무도 안 믿고 있어, 지금. 유료 최시중 학생은 유료 친구는 있어요. 유료 친구 왜냐면 누구예요? 집 앞에 집 앞에. 제가 잘 가는 선술집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주인들이 저의 유료 친구예요. 왜냐면 가서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예. 그걸 다 풀고 스트레스 풀고 와야 집에 와서 시중아,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분들이 거예요. 왜 너랑 같이 먹어주냐면 매상 올리려고 먹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료 친구. 그러니까 유료 친구예요. 예. 우리 박주호 학생은 그런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 엄마가 저한테는 엄마면서도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남편이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돼야 하잖아요. 되겠죠? 되겠죠. 예, 어려운 근데- 일이야. 근데 남편이 확실히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다가올 갱년기와 노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노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네, 굉장히 우울해한 시기가 있어서 이유가 뭘까 했는데 언젠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내가 사실은 노안이 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너도 곧 올 거다. 그러니까 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짐을 져준다는 게 무엇인지 소개할게요. 예. 제가 강연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전 전공을 해서 강연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상담 전공자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좀 힘들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왜 힘들다는 걸 알아냈냐면 상담을 하려면요. 저 사람이 힘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같이 마음이 힘들어져 줘야 공감. 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대방의 짐을 져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꿔줘라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힘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같이 야, 그게 정말 힘든 일인데 라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일상적인 짐을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나 힘들어. 나 노안이 와. 그러면은 나도 같이 속상한 표정을 하면서 그 표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런 얘기하니까 나 정말 속상하다. 근데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겠죠. 네.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나 예뻐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나보고 뭐 노안 온다고 너도 거기 데뷔하라고?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얘기 더 이상 그렇잖아요? 하고 싶지가 않죠.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최시중 학생이 집에 가서 자기야, 나 좀 힘들어. 그러면 아내가 그치, 방송에 나가서 웃고 그러는 게 자기가 마냥 좋아서 웃는 게 아니지. 그렇죠. 내가 자기 마음 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야, 힘든데 왜 살은 안 빠지냐?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요? 넌 더 힘들어야 돼. 넌 더 힘들어야 돼. 넌 더 힘들어야 돼. 덜 힘들었어? 덜 힘들었어? 그리고 아침밥도 안 줘요. 들 먹으라고. 회사 와서 먹어야 돼요, 저는. 보통 남편들이 술 한 잔 먹고 집에 들어와서 나 진짜 회사 못 다니겠어. 나 정말 힘들어. 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녀야 되겠나? 라고 할 때면 아내분들이 주로 어떻게 대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같이 표정을 써야 되겠죠.
남편이 난 너무 힘들다. 그럼 일단 표정을 써야 돼요. 이 표정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 표정을 제가 따라하잖아요. 내가 너의 마음을 동의해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연습. 한번 해봐요. 여보, 해보세요. 나 너무 힘들다. 자기야 진짜 힘들지. 그래도 자기가 고생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고마워. 당신이 고생하면 안 되겠어? 그냥 갈라서 도장 찍읍시다. 여기는 안 되겠어.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걸 소개하고 싶어요. 갱년기라는 건 제가 보기엔 갑자기 삶이 어두워지는 느낌이거든요. 예? 아니 나한테 정말 그래 자기 너무 힘들지라고 했던 사람이 아이고 쇼하고 있네. 정말 배우나 하지 뭐. 이러면 갑자기 삶이 어두워진다고요. 삶은 제가 보기에 서서히 사실은 어두워졌는데요. 어두워지고 나면 갑자기 어두워진 것처럼 보여요. 희한하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봤더니요. 작년 겨울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빙판길에 가다가 여성분들이 많이 넘어지신대요. 왜냐하면 힐을 신거나 그리고 여성분들은 왜 빙판길에 넘어지는 게 큰 문제냐면 골다공증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으스러진대요. 아이고야. 어떻게? 골밀도가 낮으시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여성분들이요. 특별히 허벅지나 허리는요. 너무 살 빼면 안 된대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허리가 한 34 정도는 돼야 된대요. 아니다. 34. 너무 많어. 너무 많죠. 36. 36이 아니네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34니까 엄마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적정하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나중에는 뼈가 약하면 근육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더 근육 운동이 필요하신 거래요. 근데 근육도 약하죠. 뼈도 골밀도가 떨어졌죠. 그러면은 식빵을 말려서 이렇게 딱 으스러뜨렸을 때 약간 이렇게 날카로운 그게 이렇게 딱 나오죠. 바삭하게. 뼈가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어우. 그래서 여성분들은 겨울에 빙판길에 딱 넘어지시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기사에는 첫 번째,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사람이 추우면 얼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를 다쳤는지 잘 모른대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은 창피하면 안 아프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면 아프지 않아요. 벌떡 일어난다고요. 피는 철철 창피하니까. 나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벌떡 일어나면 왜 안 되냐면 첫 번째 말씀드렸죠. 몸이 얼어 있어서 심하게 부러졌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창피하니까 아픈 줄을 모르고 벌떡 일어나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다시 넘어지신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삶의 갱년기가 왔을 때, 삶의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잠깐 죽은 척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와주거나 다 사라지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맞다, 그러면 맞아.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도와주는 손을 지탱하고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절대 혼자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요. 핸드백이나 우산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부축하고 일어나시래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갱년기를 극복하는 원리랑 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어느 날 삶이 갑자기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안 아프다고 느껴요. 네. 그리고 나 이때까지 자존심으로 산 사람이야. 내가 아프긴 뭘 아파? 괜찮아 나 자존심 빼면 지방밖에 없어. 자, 그런 어머니들 있죠. 네? 나 자존심이야? 나 자존심이야? 자, 그래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극장에 가면 갑자기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잡아야죠. 극장에 갔는데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해야지 밝아질까요? 기다려요. 그렇죠. 극장에서 눈을 감잖아요. 너무 어두워서. 눈을 감았다가 좀 차분하게 있다가 눈을 살짝 뜨잖아요. 그러면 눈에 조리개라는 게 있는데
이 조리개라는 게 자연적으로 더 열려서 아주 조그만한 빛을 훨씬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년기를 극복하려면요, 여기서 바로 일어나서 극복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넘어지고 사고가 나요. 요즘 갱년기시라면 잠깐 멈추셔라. 그리고 오히려 마음의 눈을 감으셔라. 그리고 눈을 뜨면 오히려 세상이 밝아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조그맣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여기에서 얼른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갖고 있는 음료 쏟아요. 쏟을 수 있어요. 최악으로 쏟는 건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 쏟는 거예요. 엎친데 진짜.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갱년기시라면 이런 방법이 없지 않으니까 잠깐 멈추시고, 내가 자존심이 세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잠깐 마음에 눈을 감고, 그 눈을 감는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기도할 때 보통 눈을 감죠. 네.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을 때도 깊은 좋은 음악 들으려고 할 때는 눈을 감죠. 그래서 저는 갱년기는 신세계이고, 갱년기는 위기이지만 갱년기는 또한 말을 바꾸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꽃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언젠가는 열매로도 살아야 하고.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과 안에 몇 개의 씨앗이 있는지는 어림잡아 알 수 있지만 그 씨앗 안에는 또 몇 개의 사과가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멋있다. 근데 자존심의 꽃이 떨어졌다고 슬퍼하면서 본드로 붙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맞아. 내 자존심에 꽃 나 다시 붙인 거야. 그렇지. 우리는 주사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주사 혹은 수술. 후배들에게 밀리지 않을까. 네, 주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것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나 진짜 조금 밀리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젊은 사람하고 오히려 비교도 안 되고 더 뭔가 어른스러움도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에게는 신세계, 갱년기는 신세계고 신세계 안에는 다양한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끝나고 꼭 한번 들어보세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들어보면 다 저게 내 이야기 같을 거예요. 내가 요즘은 조수가 나올 것처럼 무서운 때를 지나고 있구나. 근데 계속 그 음악이 따란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거기서 또 바뀌어요. 따라라리리리 따라라리리 따라라리리리리리리 이렇게도 갔다가 또 다시 또 띠리리리 띠리리리 이렇게도 갔다가, 그건 저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이 아니라 내 삶의 다 신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음악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눈물도 납니다. 내가 저 조수가 나오는 그 구간을 지나왔구나. 그때 내가 어떻게 지났을까. 어머니의 사랑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뇌파는 거의 일치한대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나를 바라봐 줄 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과 유사하대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렇죠. 맞나요, 선생님? 그렇죠. 갱년기가 돼서 넘어졌는데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좀 아픈 나를 다독여주는. 근데 우리는 왜 바로 일어나려고 하냐면 제가 보기엔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정민은 맨날 이렇게 우는 건 이제 갱년기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자, 눈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서러워서 이게 서러움이 북받쳐서 우는 게 있어요. 이걸 너무 오래 울잖아요. 장기관이 다 손상이 된다. 진짜요? 서러워서 울면. 네, 서러워 막.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래서 막 서럽다고요. 오래 울면 좋지 않죠. 근데 어떤 눈물을 봤는데요. 그 눈물을 딱 조사해봤더니 스트레스 물질이 그 눈물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뭔 눈물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 안에서 만들어졌던 스트레스 물질을 눈물이라는 물을 통해서 인간이 밖으로 배출했다는 거예요. 좋은 거네요, 그거는. 엄청 좋은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인간이 위로받을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심지어는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준 거예요. 야, 진이야, 너 정말 그거 힘들었겠다. 내가 너 알지. 네가 너 어떻게 너 이랬는지 알지. 너 정말 야,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 알아준다니. 진짜 나도 속상한데 너는 얼마나 그렇게 속상하니. 눈물 날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할 때 눈물이 사람이 나는 거거든요. 왜? 나도 나를 방치했는데 누군가가 내 과거를 알아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알아준 거예요. 아, 얼마나 힘들었겠니. 정말 정말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진짜 눈물 나려고 했어요. 이정민 아나운서는 주로 제가 바로 서러움의 눈물인가요? 그 증상이에요. 근데 바로 그 증상. 정민이는 어떤 강의를 증상인가요? 들으면서 위로받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강의가 위로가 된 거죠. 지금 김진희 아나운서가 살짝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게 아무도 나에게 해주지 않은 얘기를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듣는 느낌? 근데 이제 그게 확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가장 우리의 영혼이 듣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것을 누군가가 진심으로 해줄 때 그때 내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자, 인간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고 할 때 분노가 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못 알아줘? 그러면 거기서부터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상받으려고 계속 술을 먹거나 진통제를 계속 맞을 수도 있고. 자, 근데 이 위로의 눈물을 받을 때 그때는 제가 보기엔 눈물은 이런 것 같아요. 마음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 온갖 수증기가 있어요. 뭐 서러움, 외로움, 슬픔, 섭섭함, 두려움, 온갖 그 마음의 수증기. 그 수증기가 따뜻한 햇빛을 만났을 때 물이 되어서 내리잖아요. 전 그게 눈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굴이 좀 지금은 수염이 없잖아요. 예. 원래 예. 많은 얼굴. 많은데? 아니요. 제가 전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염이 다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얼굴 제모를 레이저 제모를 한 20번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유인원 쪽에 가까우시. 정말 정말 제가 되게 많으셨나 봐요. 제 수염이 정말 이렇게 많았었어요. 우와. 네, 그랬는데 이제 방송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중간에 타락해 자라죠. 되면 예. 이제 너무 이제 안 좋아 보여서 제모를 했는데 레이저 얼굴에 쏘는 게 되게 아프거든요. 아프지. 정말 아파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목살 같은 데는 약해서 연해서.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지금처럼 그래도 조금 깔끔해진 얼굴로 가는 게 신세계였었어요. 저는 이제 너무 그게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제모를 하는데요.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뭐가 두렵냐면요. 아픈 것 플러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쏠지 모른다는 게 그 두려움이 맞아. 곱하기가 되면 인간은 고통은 훨씬 더 커져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갱년기도 원래 고통이지만 이 갱년기가 어디에서 올지 어떤 강도로 올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인간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주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주사 맞을 때 이런 선생님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사실에 들어갔는데 벗으세요. 제가 예? 그랬더니 그 간호사 선생님이 벗으시라고요. 제가 예.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엉덩이 벗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 근데 이제 아무리 병원이라도 남자가 또 여자분 앞에서 엉덩이 까는 게 이게 쉽진 않죠. 훌떡훌떡 까긴 그렇잖아요. 살짝만 했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되는데 확 까시라고요. 장난하세요? 고객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여기까지 깠는데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미 긴장 다 시켜놓고 자기 때문에 긴장했는데. 긴장시키고 창피하니까 이미 엉덩이가 딱 굳어가지고 이게 주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나중에 피멍 들거든요. 그래, 맞아. 근데 이러는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 레이저 제모 했을 때 똑같았는데 저보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 감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리고 선생님 이제 여기 하는데 여기가 조금 더 아플 거예요. 목은 좀 더 아플 거예요. 이번엔 여기 할게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준비를 하는 네. 조금. 그리고 선생님 이거 좀 아플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견딜만 하실 거예요. 여자분들도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의 고통이 좀 덜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준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딱 긴장하고 있으니까 제 어깨에 손을 살며시 이렇게 대주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어깨에 손을 이렇게 살며시 대주는데 긴장감이 싹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삶의 갱년기를 지날 때 대단한 스킨십이 필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창피하고 외롭고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때는요. 아주 살짝의 터치만 해줘도 이게 진정성만 있다면 이 터치가 온몸에 실질적으로 생화학 반응을 샥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덜 아픈 거예요. 훨씬 덜 두렵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갱년기를 넘길 때 사실은 두렵거든요. 진짜 노안이 오는 거 남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놀린다고요. 네. 근데 그때 놀리지 말고 남편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으면서 뭐 괜찮아. 난 당신이 눈이 안 좋아져도 여전히 자기가 멋져. 괜찮아. 라고 아주 짧게라도 그때 살짝 해준 말은요. 그 사람들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오히려 주변 사람이 힘들다는 건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겠죠. 김진희 학생은 어떤 게 요즘 삶의 신세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약간 멘티였어요. 근데 이제는 멘토의 역할이 주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신세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부모님한테 받기만 하는 딸이었어, 결혼 전에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좀 힘이 없어지시고 이런 모습도 보면서 제가 더 챙겨야 하는 입장이 되고, 그리고 후배들도 제가 오히려 선배님 찾아가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후배들이 찾아가서 선배님 저 이런데 선배님 예전에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서 이제는 멘토로서 약간 조연으로서 이 사람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는 그게 신세계가 아닐까. 어쩜 말도 예쁘게 해요. 너무 착하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멋진 건 내가 앞에 나서서 늘 박수 받는 것도 멋진 거지만 내가 배경이 되어서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것도 또 다른 인생의 멋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건 나이가 들면서 선배만 할 수 있는 멋짐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지. 근데 아직 그렇게 마음이 막 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아직 다 내려놓지 따뜻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스스로라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따뜻한 마무리가 어려운데요. 우리 박주아 학생은 어떠세요? 저희 아들이 이제 6살이에요. 그 아이 덕분에 저는 6살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정민 아나운서의 아이는 저보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힘들 때인데 저희 아이는 이제 제가 힘들어서 울면 막 쫓아와서 엄마 내가 안아줄 테니까 엄마 이제 그만 울어?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 만큼 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로 인해서 다시 배우고요. 이 아이 때문에 저는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연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등산을 다니면서 이 산도 가보고 저 산도 가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저와 정말 친구가 될 때까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언젠가 얘가 정말 크면 승희 씨처럼 멋있게 크면 얘와 함께 히말라야를 가보고 싶어요. 네. 저에겐 신세계죠. 등산 갈 때 남편은 뭐 하시나요? 남편 운전 같이 가야죠. 노안 오셔갖고 못 가요. 노안이 와가지고 어디 못 가. 네, 오늘도 마음학교 정말 유익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신세계로 가려면 내 자존감을 높이고 두려움은 안 된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자존심 꽃이 딱 떨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열매가 열린다. 자, 끝으로 우리 선생님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대답! 선생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